안녕하세요. 시대교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4장의 실전 모의평가 1회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귀화 면접심사를 보러 가시면 15문제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너무 떨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차분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국을 대표하는 것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우리가 5단계 기본과정 1과에서 한국의 상징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배웠던 내용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있었죠?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한글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이죠. 국기. 국기인 태극기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노래, 국가인 애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꽃, 국화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꽃인 무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의 문자예요. 글자,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국의 동전 중 100원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인가요? 자, 동전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나옵니다. 100원짜리에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국의 동전 100원에 새겨진 인물,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에 새겨져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동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동전 10원짜리에는 어떤 그림이 있나요? 네, 10원짜리에는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있습니다. 다보탑. 다보탑 그림이 있고요. 50원짜리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50원짜리에는 한국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 벼 이삭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500원짜리에는 사람이 아니고 뭐가 있죠? 네, 새가 나옵니다. 두루미라는 새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1원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1원짜리 동전에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가 그려져 있었고요. 자, 5원짜리 동전도 예전에 사용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요. 5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이 나왔는데요. 우리 여기서 지폐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자, 한국의 지폐 종이돈 1000원짜리에는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네,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이황 선생님이 나오죠. 5,000원짜리에는 누가 나오나요? 5,000원짜리에도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이이 선생님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10,000원짜리에는 누가 나오죠? 10,000원짜리에는 조선의 뛰어난 왕, 훌륭한 왕, 세종대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폐 50,000원짜리에는 유일하게 여성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인가요? 네, 신사임당이 나옵니다. 자, 신사임당은 엄마고요. 5,000원짜리 2는 아들이죠. 그래서 5,000원 2와 50,000원에 나오는 신사임당은 엄마와 아들, 모자 관계입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고조선은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입니다.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고조선을 건국하다. 고조선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단군 왕검입니다.
네, 단군 왕검인데요. 고조선은 기원전 BC 기원전 2333년에 한반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와서 곰이었다가 사람이 된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는 단군 신화가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3개 정도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그리고 단군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요거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누구인가요? 손기정입니다. 손기정이라는 사람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5번,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선거라고 하죠. 선거입니다. 또는 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선거만 잘해도 정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선거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선거의 4대 원칙. 보통선거, 그리고 평등선거, 그리고 직접선거, 그리고 비밀선거,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선거는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보통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선거를 할 수 있다. 그걸 보통선거라고 하고요. 평등선거는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투표를 해요? 한 표씩 투표를 합니다. 한 표씩. 그래서 한 표가 나오면 평등선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직접선거는 내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선거권을 가진 사람, 내가 직접 가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걸 말하고요. 비밀선거는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비밀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4대 선거 원칙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6번,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최종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은 어디인가요? 자, 여러분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5단계 기본과정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이걸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아요. 3심제 또는 3심제도 이렇게 말하죠. 3심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재판은 1심. 첫 번째 재판은 어디에서 받나요?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첫 번째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하고요. 자,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번째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걸 2심이라고 하는데요.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과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상고에서 재판을 3번째 받는데요. 3심 재판은 어디에서 받나요?
네, 대법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판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대법원이죠. 서울의 서초구에 있잖아요. 한국에 한 곳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개만 있죠.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최종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은 어디인가요? 대법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청소년 범죄와 가족과 관련된 재판은 1심을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 대통령이 임기 중에 돌아가시거나 어떤 일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을 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사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대통령은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죠. 물론 나라를 대표하고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 중에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또는 어떤 일이 생겨서 업무를 대통령의 일을 볼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사무를 보는 사람, 두 번째 높은 사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부의 2인자는 누구인가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 높은 사람이 국무총리죠. 대통령이 업무를 볼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신 대통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행정부를 보시면 대통령이 대표고요.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아래에 18개의 부가 있어요. 교육부, 법무부 이런 18개의 부처가 있는데요. 이 18개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이 장관이죠. 그래서 행정부를 대표하는 1인자는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국무총리, 그 다음은 장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대중교통하면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계시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하철을 탈 때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 탑니다. 버스는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립니다. 또한 줄을 서서 타야 하고 새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노약자석에는 앉지 않고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은 한 문으로 타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리고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 탑니다. 버스는 달라요. 버스는 앞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죠. 그래서 버스는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립니다. 또한 줄을 서서 타야 하고 새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새치기는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서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요. 이걸 새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크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크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빵이나 김밥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음식물 하면 먹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노약자석에는 앉지 않고 임산부, 임신한 사람,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몸이 약한 사람, 장애인들까지 임산부, 노약자,
하나 더 추가하면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이 나는 대로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독립운동하면 여러분 3.1운동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에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이 있습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3월 1일에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1운동은 한국이 독립을 얼마나 원하는지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갈망했었죠. 대표적인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왜 이게 일어났냐? 1910년에 한국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3월 1일에 서울에서 독립을 원한다는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 읽었어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가지고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서 시작돼서 한국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3.1운동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독립을 얼마나 원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3.1운동 하면 또 유관순이 매우 유명해요. 유관순 이야기까지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또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학생이죠.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고문을 받고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되게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3.1 운동과 이제 유관순까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음력 1월 1일은 무슨 날인가요? 자, 음력 1월 1일 무슨 날이에요?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죠. 설날입니다. 자, 설날입니다. 대답하시면서 설날에 하는 일, 설날에 먹는 음식 이런 것도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음력 1월 1일 설날은 한국의 명절이에요. 큰 명절로 가족이 모두 모여서 무엇을 해요?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죠. 차례를 지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해요. 세배를 하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세뱃돈을 주시면서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덕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성묘도 가고요. 오후에는 뭐 윷놀이와 같은 전통놀이도 하죠. 그리고 설날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떡국. 떡국은 긴 가래떡을 썰어서 끓인 음식인데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한국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해서 상대방과 겨루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전통 무예 상대방과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이기고 지고 겨루는 운동은 무엇이에요? 태권도이죠. 태권도. 태권도입니다. 대답하면 되겠고요. 태권도는 2000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대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태권도를 볼 수가 있죠. 자, 12번. 한국에서 제일 긴 고속도로는 무엇인가요? 네, 한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42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22.5km 정도 되는 한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입니다. 13번. 한국의 4대 보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우리 이거 5단계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심화에도, 기본 과정에도 나오고 심화 과정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4대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건강보험은 첫 번째 아플 때,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이고요. 고용보험은 일하다가 해고를 당해서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할 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이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한 후에, 은퇴를 한 후에 생활이 안정되도록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이죠.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의료비만 지원해주기도 하고 심각한 피해를 보고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의료비에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보험이죠. 그래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남한과 북한이 휴전을 하기로 약속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전쟁을 하다가 언제 휴전을 하게 돼요?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전, 정전협정을 맺은 장소가 어디였어요? 판문점이었죠. 판문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은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어요. 그쵸? 그 전까지 판문점은 분단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2018년에 여기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장소이기도 하죠.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을 하기로 한 장소는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 걸쳐 있는 공동경비구역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휴전협정이 있었습니다. 15번. 한국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우방국가는 어디인가요? 여러 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우방국가, 친구국가는 어디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미국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미국은 6.25 전쟁 때 한국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우방국가다. 미국을 말합니다.
기출주제 읽기평가에 이어서 실전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귀화 면접심사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